아픈 것을 좀 편안하게 응석 부리듯이 호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 삶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좀 견디기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335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밤에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려고 처음 열었는데 하는 게 조금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세팅되어 있던 게 없어지고 다시 설정을 하게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새해라서 오늘 설날이라서 굉장히 바쁘신 분은 지금부터 아마 일어나셔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다행히 지금 이 시간은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픈 것도 자랑이라는 칼럼을 필사를 하게 됩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 중에 하나의 칼럼을 필사하고 있고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145개 중에서 오늘은 52번째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작년에도 설에 제가 막 이 새벽 필사를 준비하고 막 이제 이랬던 기억이 조금 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먼저 저기 했었나? 작년에는 2월 1일이 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하려고 막 연습하고 막 해보던 그런 때이긴 하네요. 화려했던 작년 지금 제가 달력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1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한 번은 몇 분이 남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아침인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필사한 내용은 아픈 것도 자랑입니다. 여러분 아픈 거를 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신가요? 이게 아픈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썼다는 것도 조금 어머나 어떻게 칼럼 주제를 이런 걸로 잡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나 솔직히 써준 부분이 있어서 역시 러셀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첫 문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기묘한 특징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묘한 것 중 하나는 아픈 것을 자랑하는 심리다. 끊임없이 고장나는 자동차가 있다는 걸 좋은 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자기 차가 장거리 운행으로 몇 주씩 무용지물이 되거나 최고 기술을 가진 정비공도 고칠 수 없는 희한한 고장을 계속 일으킨다고 자랑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기 몸의 기운에 관해서는 바로 그렇게 행동한다. 제대로 기능하는 몸을 가졌다는 것은 흥미거리도 못될 뿐 아니라 약간 평민적이라고들 생각한다. 허약한 소화력은 훌륭한 승려가 갖추어야 할 필수품에 가깝다. 임신 중에 목숨이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을 넘긴 경험은 계층을 막론하고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영화 보면 불치병 걸린 여주인공이 나오는 영화가 예전에 많았었습니다. 뭐 소설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결국은 아파서 죽는 이런 것들을 설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 러셀이 쓴 것처럼 그러니까 훌륭한 숙녀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허약한 체질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임신 중에도 커다랗게 정말 큰일 날 뻔 했어야지 이제 굉장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셀이 자신도 그렇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거를 잘 쓴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러셀이요. 나는 내 안에도 아픈 것을 뽐내고픈 충동이 있다는 걸 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아파봤지만 그 한 번에 내가 얼마나 많이 아팠던가를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보다 더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죽지 않고 돌아온 이들과 마주칠 때면 은근히 약이 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썼는데요. 너무나 솔직하게 썼죠, 러셀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픈가를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와, 너 대단하다. 아우, 그렇게 아팠었구나. 이런 소리를 사실은 사람은 듣고 싶은 거죠. 어떤 뭐 이윤적인, 이득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숨겨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그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내가 약하고 아프다는 것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아픈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받고 아유, 오고 너무 많이 아팠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러셀도 후자라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넘어졌어요. 두 아이가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아이가 이제 딱 아야 아파 막 이제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릎을 봤더니 무릎이 이제 약간 까질랑 말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유 아팠어. 호해줄게. 많이 아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같이 넘어진 아이가 딱 일어났는데 옆에 아이가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 무릎에 피가 나는 아이를 보면서 어머나 괜찮니? 많이 아프지? 어? 그랬을 때 이제 막 갑자기 그 관심이 확 쏠릴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사람들은 정말로 공감받기를 원하는구나.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조금 아파도 피가 나지 않고 그냥 넘어져서 까질 것처럼 된 것도 누군가한테 말을 해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나를 위로하고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좀 이런 마음이, 내가 아픈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런 마음이 이제 자기도 그렇게 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때 1932년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생각하는 것처럼 과도한 감정을 빼고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아픈 것을 뽐내고픈.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나도 그런 적이 있겠구나.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아픈 것을 뽐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아프고 그거를 낫게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두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아픈 것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떠벌리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진짜 아픈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든 몸이든 내 상황이든 정말로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털어놓고 아픈 것을 좀 토닥토닥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자랑하는 게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떠올려 보니까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가, 나랑 마음이 가까운 제일 친한 친구는 좀 멀리 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제 오늘 막 너무 힘든 상황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 곳에 있고 전화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랬을 때 가까운 누구라도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힘든 때가 사람이 살면서 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누군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그냥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그 친구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아픈 것을 좀 편안하게 응석 부리듯이 호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 삶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좀 견디기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정들이 있으실 거고 바쁘실 거고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가족과 행복한 그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TV 예능 프로 비정상 회담인가 이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우리 명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명절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는 자기네들의 명절은 정말로 행복한 날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다들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 명절에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누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게 잠시 멈춤 상태였던 코로나 기간에는 오히려 더 기뻐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난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그 가족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너무나 힘든 너무나 지옥 같은 그런 명절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골고루 기쁨과 고통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가족이길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 조금은 그게 견디기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픈 것도 자랑이라는 게 나온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픈 것을 내가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팠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명절도 기쁨, 고통, 힘듦 이거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